혹시 다른 사람 기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감정의 덫에 빠져 있다고 해요. 오늘은 바로 그 종속의 덫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송희 씨의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되는데요. 평생 남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내왔다고 믿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이 느낌,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먼저 송희 씨의 사례를 통해서 이 덫이라는 게 대체 우리 삶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게요. 송희 씨는요, 어떻게든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남편 의견에 일단 따르고 봤어요. 근데 그럴수록 남편은 오히려 송희 씨를 더 무시하고 탓하기만 했죠. 결국 평화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 셈이 됐고, 그동안 꾹꾹 눌러남았던 감정이 나중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답답한 상황, 사실 여기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뒤에는 아주 깊고 강력한 어떤 믿음이 숨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종속의 덫이라는 건데요. 이 덫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이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나 내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따라야만 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소중한 사람들이 날 버릴지도 몰라. 바로 이 깊은 두려움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깊은 믿음, 이런 덫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찾으려면 우리의 어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행동 패턴들이 사실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아주 선명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굉장히 통제적이셨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분에게 늘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요. 나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 필요를 먼저 챙기고 갈등은 무조건 피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송희 씨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추능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순종하는 게 평화를 지키는 거구나 하는 공식을 학습해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학습된 나만의 생존 공식 같은 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덫에 걸렸을 때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하지만 결국엔 도움이 되지 않는 세 가지 대처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 가지 방식이 바로 항복, 회피, 그리고 반격입니다. 이게 전부 다 덫이 주는 고통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시도인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덫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는 항복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이 유형은요, 자기 욕구나 생각을 거의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의 갈등이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극심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길을 택하는 거죠. 이 항복 유형,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의 에블린처럼 꾹꾹 참다가 엉뚱한 데서 갑자기 폭발해버린다거나 시트콤 하이퀵의 박하선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부탁을 정말 하나도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 다들 익숙하시죠? 이런 행동들 뿌리에는 거절하면 안 돼라는 아주 강한 압박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피입니다. 이분들은 뭐랄까 갈등 회피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견 차이가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아예 그 대화나 상황 자체를 피해버리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이런 회피가 종종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반격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떨 땐 좀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내 감정이나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면 어차피 거절당할 거야 라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자기 필요를 챙기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이란 여러 양상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와서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이 덫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 크게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 감정, 내 욕구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고 타당하다는 걸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둘째,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거리를 둘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해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나 스스로 바로 서는 독립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결국 핵심 목표는 이거예요. 갈등하고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것. 그리고 나한테도 내 삶의 필요를 채울 권리가 있다는 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 내면의 변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속이라는 개념을 아주 새롭고 강력한 관점으로 한번 바꿔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꽤 오래 남을 만한 생각의 전환이 될 거예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종속은 충성으로 승화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저 벗어나야 할 고통스러운 패턴으로만 보였던 그 종속의 에너지가 건강하게 치유되고 나면 충성심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 거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순간에 어떤 관계에서 이 종속의 덫이 스르며시 모습을 드러내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과정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